태국 공군의 전력 현대화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F-16 개량과 그리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왔지만 이러한 논의는 이미 수년째 반복되며 일정 부분 진부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동남아 공군 전력 재편의 진짜 분기점은 태국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에 노출된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FA-50PH를 실전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2017년 마라이 전투 당시 필리핀 공군은 노후한 프로펠러 공격기로는 도시전과 반군 진압의 한계를 절감했고 FA-50이 투입되자 작전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기억이 남아있던 필리핀 공군은 2025년 태국 T-50 TH의 캄보디아 공습 영상을 보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6일 카이와 FA-50 블록 20, 12대 긴급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F-16V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선택은 다시 한국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간당 비행비용 $5,000 미만, 가동률 80% 이상, 30분 내 출격 준비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공군에게 필요한 것은 가끔 뜨는 최강 전투기가 아니라 내일 뜰 수 있는 실전 전투기였기 때문입니다. FA-50의 위협성은 단순한 무장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9개 하드포인트, 최대 4.5톤 외부 부하, AIM-9 공대공, AGM-65 공대함, GBU-12 레이저 폭탄 조합은 중국 해경성과 어선 민병대라는 회색지대 전력을 상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ELM 2022 계열 레이더, 헬멧 조준 시스템, 야간 악천 후 타격 능력이 결합되며 FA-50은 저비용 고빈도 해양 통제 전투기가 됐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한 것은 한두 대의 성능이 아니라 이 전투기가 대량으로 매일 계속 뜰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단순한 전력 현대화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전역에서 중국의 해상 군사화가 가속화되면서 필리핀은 더 이상 외교적 항의나 국제 중재만으로 자국의 해양 주권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영유권 분쟁이 아니라 중국이 해상과 공중을 동시에 장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통제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미 인공섬을 중심으로 한 해상 거점화 단계를 넘어 해군, 해경, 민병대를 결합한 다층적 압박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이 보유한 제한적인 공군 전력과 노후화된 해상 감시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 진입하는 사례는 이제 일상에 가깝고 필리핀 해경이나 해군이 이를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해상 압박이 단순히 바다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해상에서의 우위를 공중 통제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공중 조기 경보, 해상 초계, 전투기 전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 속에서 필리핀은 사실상 공중에서도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는 곧 유사시 자국 해군과 해경을 보호할 수 있는 공중 엄호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필리핀이 FA-50 도입을 통해 초음속 전투기 운용국 대열에 합류한 것은 단순한 전력 증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필리핀이 경공격기 중심 공군에서 본격적인 전투기 운용 공군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FA-50만으로는 남중국해 전역에서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 전력을 상대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필리핀 공군 내부에서 차기 전력으로 보다 상위 체급의 전투기를 검토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지입니다. 미국산 고가 전투기는 정치적 재정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유럽산 전투기는 가격과 유지비 측면에서 필리핀의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방산이 최근 수년간 어떤 방식으로 주권형 무기 체계를 구축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데이터 링크 체계입니다. 과거 한국 공군은 미군의 링크 16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동맹 차원에서는 효율적이었지만 작전 주권과 기술 자립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링크 16의 핵심 알고리즘과 암호 체계에 대해 극도로 제한적인 접근만을 허용해왔고 한국 공군은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링크 16을 능가하는 성능을 목표로 한 독자적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한국형 합동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단순히 미국의 링크 16을 모방한 수준이 아니라 전송 속도, 보안성, 다중 플랫폼 연동 능력에서 명확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공군 해군 지상 전력을 통합하는 네트워크 중심적 구조에서 한국형 데이터 링크는 미군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자 작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 공군의 기술적 도약을 단순한 보조적 발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군 내부에서도 한국의 데이터 링크 기술은 기존 링크 16 체계를 보완하거나 특정 임무에서 대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기술을 재정의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 자립의 흐름은 FA50과 KF-21 개발 과정 전반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특히 FA50의 경우 단순한 경공격기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나토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FA50 도입 이후 한국이 제안한 추가 개량 옵션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과 일정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시선을 의식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폴란드는 F-35를 포함한 대규모 미제 무기 도입을 병행하고 있으며 FA50이 과도하게 개량될 경우 미제 전투기와의 역할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운용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FA50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례는 역설적으로 한국 방산의 기술적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만약 FA50의 개량 여지가 제한적이었다면 이러한 정치적 고려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FA50은 이미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할 만큼 성장한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흐름은 KF-21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은 처음부터 F-35의 대체를 목표로 설계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는 명확히 하이로 믹스 개념 속에서 고가의 5세대 전투기를 보완하는 중간급 최강자를 목표로 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양산 단가는 이 포지셔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KF-21 블록 1은 제공권 장악과 방공 임무에 특화된 모델로 대당 약 8,300만 달러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저피탐 형상 설계, 국산 A사 레이더, 최신 항전 장비를 포함한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공격적인 가격입니다. 블록 2는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을 완비한 다목적 모델로 가격은 약 1억 1,2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 가격 구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KF-21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같은 유럽산 4.5세대 전투기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들 기종은 수출 패키지 기준으로 1억 2,5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F-15EX 역시 9천만 달러 중반대를 웃도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F-35와의 가격 비교를 제기하지만 운영 유지비와 군수 지원, 그리고 무장 통합 주권 측면에서 KF-21과 F-35는 전혀 다른 선택지입니다. 특히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게 KF-21은 단순한 전투기 도입이 아니라 공군 전력 구조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답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KF-21의 진정한 가치는 가격표에만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링크 자립, 무장 통합 주권, 그리고 정치적 유연성까지 포함한 전력 주권 패키지라는 점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하나의 전략적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게,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안보 환경에 놓이게 될 국가들에게 KF-21은 이제 검토 대상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 향해 시온TV 함께라면